한 여자가 공항 밖으로 나갔습니다. 택시를 불러 운전사에게 장소를 말했어요. 차가 공항을 떠나자마자 여자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떠드는 소리에 택시기사는 짜증이 났어요. 그는 돌아보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안 들려요. 귀가 거의 안 들리거든요. 여자는 충격을 받았고 그 이후로는 차에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택시에서 내린 후에야 택시기사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만약 기사에게 청각 문제가 있었다면 그녀의 도착지가 어디인지 듣지 못했을 거예요. 제임스 형사는 롱힐 대학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곳에선 점점 많은 학생들이 물건을 도둑맞고 있었죠. 대학에서는 형사에게 이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임스는 3명의 용의자를 만났습니다. 마지막 절도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라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토마스는 그날 저는 학교에 없었어요. 여동생을 리허설 공연에 데리고 가야 했거든요. 아만다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발표 준비를 하느라 내내 도서관에 있었어요. 라이언은 올 여름 저는 부모님과 함께 덴마크에 가기로 해서 남는 시간은 계속 더치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제임스 형사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즉시 알아냈어요. 맞춰보시겠어요? 라이언이었어요. 덴마크에서는 덴마크어를 씁니다. 더치어는 네덜란드의 언어죠. 제이슨은 똑똑하고 사랑스러운 에이미와 같은 회사에서 일합니다. 제이슨은 에이미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를 좋아했어요. 에이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제이슨은 회사가 주관하는 브레인 챌린지 게임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리버스 퍼즐을 푸는 것입니다. 제이슨은 이런 글자가 적힌 종이 한 장을 받았습니다. 제이슨은 답을 알아내는 데까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무엇일까요? 정답은 깨진 약속입니다. 제이슨은 정답을 맞춘 소수의 사람 중 하나였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잡동사니가 가득한 방에 들어섰군요. 이곳에서 제이슨은 이 질문에 대답이 될 수 있는 물건을 찾아야 합니다. 비가 내리면 올라가는 게 무엇일까요? 주위를 둘러보고 제이슨이 필요한 물건을 찾는 것을 도와주세요. 제이슨은 빨간색과 흰색 우산을 선택했습니다. 정답이었어요. 다음 과제는 지하실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창문은 없어요. 제이슨은 문자 조합 자물쇠가 달린 문을 발견했습니다. 힌트를 주는 유일한 것은 구석에서 찾은 쪽지였어요. P 더하기 3 N 빼기 1 B 빼기 1 N 더하기 4 S 더하기 1 암호는 무엇일까요? 제이슨은 이 수수께끼를 풀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겨우 지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암호는 스마트였습니다. 수수께끼의 열쇠는 알파벳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P에 다음 세 글자를 더하면 S, N에서 한 글자를 더하면 M이죠. 계속 이렇게 풀어보세요. 제이슨은 자신이 결승에 진출한 두 참가자 중 하나라는 걸 알고 놀랐습니다. 이제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는 컵 3개가 올려져 있는 테이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음료 중 하나만이 안전합니다. 나머지 두 잔은 독이 들었어요. 실수를 한다고 목숨을 잃지는 않겠지만 결과는 불쾌할 거예요. 음료는 설탕이 든 차, 카푸치노, 핫초콜릿입니다. 제이슨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진짜 차에 설탕이 들어갔다면 완전히 녹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네요. 카푸치노는 의심스럽게 초록색이고요. 아마 마시기에는 안전하지 않을 거예요. 제이슨은 핫초콜릿을 선택했고 챌린지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에이미도 제임스에게 관심을 가질 거예요. 세 사람이 화장실 변기칸에 숨어 있습니다. 누가 임산부인지 맞춰보세요. 끈이 풀어진 운동화를 신고 있는 사람입니다. 임산부는 신발끈을 묶으려고 몸을 구부리는 게 어렵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의 생일을 축하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둘은 다른 시간대에서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태어난 곳 중 한 곳은 이미 다음 날이었어요. 브라운 형사는 부엌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웃의 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사는 그곳으로 돌진했고 문은 열려 있었어요. 안으로 뛰어들어가자 누워있는 한 남자에게 몸을 굽히는 구급대원이 보였습니다. 의사가 형사를 보고 이렇게 소리쳤어요. 이 사람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다행히 의식만 잃은 것 같아요. 병원에 데려가야겠어요. 브라운 형사는 두 번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앰뷸런스를 부르고 현장에서 그 남자를 체포했어요. 왜일까요? 형사는 이웃집으로 달려가면서 밖에 차가 세워져 있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구급대원은 어떻게 여기 온 거죠? 도움이 필요하다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태어날 때는 없지만 나중에 생깁니다. 몇 년 후에 또다시 이것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또다시 생기지만 모양이 달라요. 몇 년 후 이것은 다시 여러분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치아입니다. 한 범죄자가 작은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 둘이 실종되었어요. 지금 세 번째 여성이 잡혀갔네요.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다른 여자 2명과 함께 우물 속에 있었습니다. 이 우물이 꽤 깊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우물에서 탈출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키가 작고 마른 여자가 다른 2사람 위에 올라탔지만 우물의 가장자리에 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여성들이 우물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가장 키가 큰 여자가 꼭대기에 올라가야 합니다. 팔이 더 길어서 우물 가장자리에 쉽게 닿을 테니까요. 한겨울 숲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오두막집이 보이네요. 안은 어둡고 추워요. 탁자 위에 양초가 하나, 구석에 나무를 쓰는 난로가 하나 있습니다. 성냥갑을 꺼냈더니 성냥이 1개밖에 남지 않았네요. 어디에 먼저 불을 붙여야 할까요? 물론 성냥이죠. 한 노부부가 예쁜 새집을 지었습니다. 완성됐을 땐 겨울이었어요. 남편이 공사를 맡았고 아내는 자칭 장식가였죠. 이 집은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들은 매우 자랑스러워하며 자신들의 작품을 보러 오라고 10대 손자들을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 후 손자 하나와 손녀 둘이 창문 몇 개를 깨버렸습니다. 또한 울타리를 넘어뜨리고 장식을 치우고 지붕을 망가뜨렸어요. 하지만 가장 이상한 것은 이 은퇴 부부가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거죠. 이 10대들을 보며 그저 웃기만 했어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부부는 진저브레드 하우스를 만들었고 손주들을 초대해서 함께 먹었습니다. 5는 25달러, 25는 50달러입니다. 255는 75달러예요. 구매하는 물건은 무엇이며 한 품목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문 번호판을 사시는군요. 그리고 한 품목의 가격은 25달러입니다. 비가 오는 월요일 아침 차 한 대가 횡단보도에서 한 여성을 치고 멈추지 않은 채 질주했습니다. 다행히도 여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그녀는 심지어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에 그 차의 생김새를 묘사할 수 있었어요. 녹색 밴이었어요. 이 사고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경찰은 쉽게 이런 차가 3대뿐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경찰은 모든 차주를 찾아내 신문했습니다. 게리는 제 여동생이 다른 마을에서 열린 콘서트에 가느라 동생을 데려다주고 쇼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데려왔어요. 안젤라는 경찰에게 정원 가꾸기, 벤 세차 등 집안일 몇 가지 때문에 바빴다고 했습니다. 레리는 아팠었다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침대에서 뜨거운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고 했죠. 경찰관들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냈습니다. 누구일까요? 이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그 날씨에 세차를 하고 정원을 가꾼다고요? 안젤라가 거짓말하는 게 분명해요. 한 남자가 8층 건물에 있었는데 불이 났습니다. 그는 창문에서 뛰어내렸지만 멍도 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1층) 창문에서 뛰어내렸거든요. 두 사람이 강가에 서 있습니다. 둘 다 반대편으로 가고 싶어 해요. 하지만 보트는 둘 중 한 명만 실을 수 있습니다. 여름이라서 강은 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다른 두구로 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갔을까요?
서로 강의 반대편에 있었으니까요. 한 마을에는 이상한 법이 있었어요. 이곳을 떠나는 모든 남자들은 깨끗이 면도를 해야 했죠. 하지만 그 어떤 남자도 직접 면도를 해선 안 됐습니다. 마을에서 유일하게 면도 허가를 받은 사람은 40세의 이발사였어요. 그럼 이 이발사는 누구에게 면도를 받았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자거든요. 한 어머니는 아들이 식사를 하기 전에 6초 동안 손을 씻으면 시간당 $60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했고 엄마는 아들이 번 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화가 났어요. 왜죠? $10밖에 못 받았으니까요. 카렌은 회사 파티에 와 있어요. 그녀의 상사 미아는 똑같은 봉투를 잔뜩 들고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직접 이 봉투 중 하나에 대상을 넣었어요. 발리로 여행 갈 수 있는 표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남은 봉투에는 우리 후원자님들이 준비한 위로상이 들어있어요. 카렌이 발리행 티켓을 딸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나요? 이 봉투에 립스틱 자국이 있어요. 미아 입술색과 비슷해요. 자기가 직접 봉투를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은 여기에 있을 거예요. 카렌이 발리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 날이 왔어요. 공항에 가려고 택시를 불렀죠. 곧 세 대의 똑같은 택시가 현관에 도착해요. 하지만 이 운전자들 중 한 명만이 카렌을 안전하게 태워줄 수 있어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두 번째 차의 타이어는 펑크가 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택시 운전사는 늑대 인간이에요. 발톱을 보세요. 보름달이니까 곧 늑대로 변할 거예요. 그래서 카렌은 첫 번째 택시를 선택해야 해요. 카렌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초과된 짐을 계산하기 위해 계산대로 가요. 이런 카드 홀더가 사라졌어요. 카렌이 근처에 있는 세 사람에게 분홍색 카드 홀더 본 적 있어요? 청소부는 오늘 잃어버린 지갑 2개를 찾았지만 당신 지갑 같은 건 없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계산원은 다른 손님 때문에 바빠서 주위를 둘러보지 못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른 승객은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가능한 한 카드를 빨리 정지시키세요 라고 말했어요. 누가 지갑을 훔쳐갔나요? 아무도요. 카렌이 모자 접힌 곳에 놔두고 까먹었어요. 보이시죠?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은 카렌에게 다른 승객과 자리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카렌은 이 세 자리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 남자는 다리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아마 카렌의 의자 뒤를 계속 찰 거예요. 두 번째 선택지는 이 우아한 여성 옆이에요. 하지만 다른 승객의 돈을 훔치고 있어요. 장시간 비행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겠죠. 세 번째 남자는 뱀파이어 같아 보이지만 그냥 코스튬에 불과해요. 창가에 앉아있지만 햇빛으로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 사람이 최선의 선택이에요. 카렌이 발리의 고급 호텔에 도착해요. 매니저는 카렌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방갈로 3개를 보여줘요. 하지만 이 중 하나만이 안전해요. 카렌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실래요? 첫 번째 방갈로는 문이 없어서 카렌이 강도와 모기의 표적이 되기가 쉬워요. 그리고 세 번째 방갈로 침대 밑에는 정갈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걸 선택해야 해요. 해변에서 카렌은 자신을 백만장자라고 주장하면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 사진을 보여주는 3명의 여성을 만나요. 하지만 이 중 한 명은 가짜 부자예요. 누구일까요? 첫 번째 여자요. 그녀는 전동 칫솔 광고 모델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녀의 사치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카렌이 해변을 따라 걷다 파티를 발견해요. 해변 결혼식이라 신랑과 신부가 전통적인 드레스를 입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 중 신혼부부를 찾을 수 있나요? 케이크를 좀 보세요. 글자에는 해리 플러스 에이미라고 쓰여 있어요. 이 여자는 에이미라는 이름이 달린 목걸이를 하고 있네요. 이 여자가 신부군요. 그리고 이제 그녀의 목 주위에 있는 꽃 화환을 보세요. 오직 한 사람만이 똑같은 화환을 쓰고 있어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신랑이겠네요. 카렌이 손님 중에서 동창인 톰을 발견해요. 톰은 낯선 여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여자는 후드티를 입고 카렌에게 등을 돌리고 서 있어요. 그래서 카렌은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톰과 여자는 파티가 열리는 해변 레스토랑 옥상으로 같이 가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숨어요. 그날 밤 늦게 카렌도 옥상에 가봐요. 여기에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옥상을 확인한 후 카렌은 이 3명의 여자들 중 누가 톰의 비밀 여자친구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세 번째 여자의 드레스는 금 스팽글로 장식되어 있어요. 옥상에 스팽글 하나를 떨어뜨렸네요. 톰은 카렌을 보고 해변을 따라 산책을 하자고 했어요. 그녀는 바로 이상한 점 4가지를 발견해요.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인어가 파도 속에 숨어 있어요. 이 모래성에는 전등이 달려 있어요. 나뭇가지는 오른쪽에서 바람에 날리고 있지만 깃발은 왼쪽으로 날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이 소름 끼치는 얼굴을 하고 있어요. 다음날 카렌은 아침 식사를 하러 뷔페에 가요. 스무디를 먹고 싶은데 재료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카렌은 딸기 알레르기가 있어요. 어떤 스무디가 카렌에게 안전한지 알아내실 수 있겠어요? 색이 중요해요. 초록색과 노란색 스무디만 딸기가 확실히 들어가 있지 않아요. 다른 옵션들은 위험해요. 카렌이 스파센터에 들어가요. 매니저가 그녀에게 15분만 기다리라고 해요. 카렌은 자리에 앉아 잠이 들어요. 잠시 후에 깨어나 누군가가 자신에게 하트 모양의 문신을 새겼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3명의 용의자를 신문해요. 손님인 바비는 아가씨, 전 방금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했어요. 만약 제가 근처에 미친 문신 시술자를 보면 알려줄게요. 라고 말했어요. 레아는 전 방금 30분 동안 화장실 청소하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마사지 치료사인 토니는 미안해요. 손님 때문에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당신을 못 봤네요. 라고 말했어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죠? 바비요. 이 오토바이 타이어는 펑크 났어요. 게다가 카렌이 스파에 들어갔을 때 이미 거기 있었어요. 다행히도 문신은 일회용이었고 마사지 치료사는 카렌이 문신을 지우는 걸 도왔어요. 하지만 도움의 대가로 5,000원을 청구해왔죠. 카렌은 모든 서비스에 대해 45% 할인을 제공하는 해피아워 시간대에 스파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카렌은 1시간 마사지에 12,000원만 지불했어요. 또 7,000원의 페디큐어도 받았어요. 카렌이 떠났을 때 그녀는 바닥에서 5만원권을 발견해요. 카렌은 총 얼마의 돈을 썼을까요? 계산할 수 있나요? 카렌은 총 24,000원을 썼어요. 5만원권은 함정이에요. 그래서 아무 차이가 생기지 않아요. 카렌은 세 자매가 소유하고 있는 동네 세탁소로 옷을 가져갔어요. 5시간 후에 옷을 가지러 돌아왔어요. 안타깝게도 누군가가 그녀가 제일 좋아하는 드레스를 다리미를 태웠어요. 카렌은 화가 나서 자매들에게 질문을 해요. 미아는 전 오늘 다림질하지 않았어요. 분명 피아일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피아는 아니요. 전 하루 종일 정원에서 장미를 심고 있었어요. 지아가 틀림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지아는
전 하루 종일 나가 있어서 누가 책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누가 카렌의 드레스를 태웠죠? 피하여 정원을 보세요. 장미가 보이나요? 그렇죠. 카렌은 호텔방으로 돌아와 꽃병에서 커다란 꽃다발을 발견해요. 쪽지에는 사랑해 너의 비밀팬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카렌은 더 알아보려고 접수처에 전화를 걸어요. 매니저는 호텔의 남자 손님 중 한 명이 이 꽃을 주문했어요. 하지만 그의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현재 이 호텔의 남성 투숙객은 3명밖에 없어요. 한스, 자크, 그리고 윌. 카렌은 해변에서 그들을 모두 만나 자신의 비밀팬이 누군지 바로 알아차려요. 누군지 짐작이 가나요? 카렌은 분홍색 백합을 받았어요. 한스의 셔츠를 보세요. 분홍색 백합 프린트가 있어요. 그는 이 꽃을 좋아하지만 이건 아무런 증거도 되지 않아요. 윌은 결혼 반지에 선탠 적이 있고 아내가 서핑하고 있는 사진을 찍고 있어요. 하지만 자크는 모래 속에서 글을 쓰고 있고 손글씨가 짝사랑 쪽지에 있는 것과 의심스러울 정도로 비슷해 보여요. 찾았어요. 카렌과 자크가 산책을 가요. 자크는 세척의 보트가 있는 부두로 카렌을 데려가요. 자크가 만약 내 보트가 어디 있는지 맞추면 너한테 줄게 라고 말했어요. 카렌이 정답을 찾는 걸 도와주실 수 있나요? 두 번째 보트에는 누가 자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배의 주인이라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세 번째 배 이름이 자크예요. 하지만 이 이름은 꽤 인기가 많아요. 첫 번째 배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옷걸이에 있는 빨간 바지 보이세요? 자크의 자켓과 완벽하게 어울려요. 그래서 이게 자크의 배예요. 오스틴은 부모님 집에서 파티를 열었어요. 다음날 아침 누군가가 도둑질을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도둑이 금고 사물함에서 모든 돈과 보석을 가져갔어요. 오스틴은 가장 친한 친구 4명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물었어요. 어제 누가 우리 집을 털었어. 용의자 없어? 메리가 말했어요. 안타까운 일인데 손님 중 한 명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아. 줄리는 난 너네 부모님 금고 근처에도 못 가봤어. 그래서 의심스러운 건 못 봤어. 라고 말했어요. 밥은 말도 안 돼. 파티에 온 손님 모두 꽤 부유한데 피자 배달부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릭은 대답했어요. 근데 메리가 범죄자 같아 보이는 낯선 사람과 같이 나타났잖아. 그 사람이 도둑이라고 해도 난 놀라지 않을 거야. 누가 강도인지 짐작이 가나요? 줄리아, 오스틴은 금고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펜은 잉크가 반만 채워져 있어요. 얼마나 많은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펜은 단 한 글자도 쓰지 못해요.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펜을 들고 있는 사람이죠. 이 고객들 중 한 명은 지구인이 아니에요. 누군지 알 수 있나요? 이 남자는 이쑤시개를 먹고 있어요. 이 회사는 어때요? 지구인이 아닌 사람은 누구죠? 이 사람이요. 누가 노트북을 머그 홀더로 써요. 바비, 스텔라, 크리스가 공원에서 롤러스케이트 대회에 참여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중 하나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어요. 누군지 아시겠나요? 크리스예요. 그의 발을 잘 보세요. 롤러스케이트가 복잡하게 생겼네요. 웬디는 꽃을 팔고 있어요. 해바라기 하나당 24,000원이에요. 수선화 하나는 9,000원이에요. 칼라 백합 하나의 가격을 계산할 수 있나요?
칼라백합 한 송이의 가격은 1,500원이에요. 각 꽃은 꽃잎 하나당 가격이 1,500원이에요. 그리고 칼라백합은 꽃잎이 하나밖에 없어요. 조지와 낸시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어요. 여기서 3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나요? 이 바이올리니스트는 화살을 쓰고 있어요. 이 꽃에는 두꺼비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웨이터는 누가 먹은 사과를 제공하고 있어요. 엠마, 테드, 그리고 피터는 스피드 수영 경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 테드요, 그의 목을 보세요. 작은 칩이 있어요. 그러므로 테드는 로봇임에 틀림없고 인간과 경쟁할 수 없죠. 앤디와 그의 아내 낸시는 오늘 밤 일찍 잠에 들었어요. 한밤중에 지하실에 이상한 소리가 앤디를 깨웁니다. 아내가 없어졌어요. 앤디는 집안을 둘러보지만 낸시는 대답이 없었어요. 앤디가 지하실로 내려갑니다. 갑자기 소름 끼치는 광대가 튀어나와 앤디를 잡으려고 해요. 하지만 앤디는 웃으며 말하죠. 장난 그만 쳐. 이거 그냥 장난인 거 알아. 어떻게 알았을까요? 벽에 있는 사진을 보세요. 낸시와 광대가 똑같은 운동화를 신고 있어요. 밥은 동네 바리스타인 켈리를 몰래 짝사랑해서 매일 이 커피숍을 방문해요. 하지만 오늘 속상한 소식을 접했어요. 누군가가 켈리를 그녀의 사악한 복제품으로 대체해놨어요. 밥은 이걸 어떻게 알았죠? 켈리의 피어싱과 문신은 모두 사라졌고 피부에 아무 자국도 안 남아있어요. 빌리는 짝을 찾기 위해 데이트 앱을 다운로드해요. 이 3명의 여성을 찾았는데 똑같이 마음에 들어요. 엘르는 여행 블로거이자 채식주의자이며 로맨틱 코미디의 열렬한 팬이에요. 애슐리는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녀는 하이킹을 좋아하고 소설을 써요. 벨라는 과학자예요. 직장에서 아주 바빠서 진지한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녀는 아이스크림과 해돋이를 좋아해요. 안타깝게도 이 3 프로필 중 하나만 가짜가 아니에요. 빌리가 올바른 여자에게 데이트 신청하는 걸 도와주실 수 있나요? 벨라 책상 위에는 결혼 사진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녀는 거짓말쟁이에요. 엘르는 자신이 채식주의자라고 말했지만 이 사진에는 핫도그를, 이 사진에서는 스테이크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녀도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빌리는 애슐리를 초대해야 할 거예요. 셸리는 온라인 상점을 운영해요. 비록 그녀의 모든 직원들이 같은 도시에 살고 있지만 온라인으로만 만나요. 낯선 사람으로 인해 오늘 아침 줌콜이 중단됐어요. 범인을 찾을 수 있나요? 이 여자예요. 모든 직원이 같은 도시에 살고 있다는 건 같은 시간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창밖을 보세요. 깊은 밤이에요. 댄은 매년 3월의 마지막 주말 동안 숲에서 하이킹을 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길을 잃었어요. 댄은 돌아다니다가 이 표지판을 발견해요. 숲을 빠져나가기 위해 3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첫 번째 길은 돌연변이들의 마을로 이어져요. 그들은 사람들을 싫어하고 돌연변이들로부터 도망친 사람은 없어요. 2번째 경주는 두꺼비와 지렁이로 가득한 강 아래에 위치한 아주 오래된 현수교를 건너는 거예요. 3번째 경로는 대가족의 곰 서식지를 통과해요. 어느 쪽이 더 안전할까요? 지금은 봄이라서 곰들이 깨서 아마 아주 배가 고플 거예요. 또 댄이 혼자서 돌연변이들을 상대하는 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댄은 2번째 길을 택해야 해요. 강에 빠지더라도 나쁜 일은 안 생길 거예요. 두꺼비와 지렁이는 물지 않잖아요. 로지는 부엌에서 맛있는 초콜릿 케이크를 굽고 있어요. 남자친구에게 줄 선물이에요. 준비가 되면 케이크를 냉장고에 넣고 샤워를 하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가요.
잠시 후 로지는 돌아와서 누군가가 케이크를 잘라 몇 조각을 먹었다는 걸 알게 돼요. 로지는 그녀의 룸메이트 3명에게 질문을 해요. 사만다는 어떻게 감히 난 무설탕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고 라고 말했어요. 팸은 난 오늘 부엌에 안 갔는데 공부하느라 너무 바쁘다고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해리가 말했어요. 2분 전 냉장고를 열었을 땐 케이크가 그대로 있었어. 누가 없어진 조각들을 먹었나요? 아무도 아니에요. 룸메이트들이 로지를 놀린 거예요. 망가진 케이크는 로지의 케이크가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장식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녀의 케이크는 여전히 냉장고에 있어요. 다른 선반에 있는 이 상자 안에요. 톰은 취업 면접을 보고 있어요. 인사 담당자는 이력서를 마음에 들어하면서 톰의 논리적 사고를 확인하기 위해 마지막 질문을 해요. 이 이쑤시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물고기 무리를 나타내요. 이쑤시개 3개만 움직여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나요? 이게 해결책이에요. 빅터는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그의 머리에 파란색 페인트 스프레이 캔을 던져요. 빅터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요. 3명의 용의자를 찾아서 신문해요. 알렉스는 난 그냥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바비는 말했어요. 난 스케이트 탔는데 페인트통은 못 봤는데요. 그리고 애슐리는 그래피티를 그리고 있었는데 곧 누군가가 내 파란색 페인트를 훔쳤다는 걸 알게 됐어요 라고 말했어요. 누가 빅터에게 페인트를 던졌나요? 애슐리는 손에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데 그녀가 길거리 예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알렉스 티셔츠에 얼룩이 있지만 그건 그냥 디자인이에요. 바비는 물감을 보지 못했다면서 왜 손에 파란 얼룩이 있는 거죠? 안나는 남자친구 스탠을 레스토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스탠은 도넛 한 상자를 들고 나타나서 바로 안나에게 가요. 갑자기 스탠이 젖은 바닥에 미끄러져요. 스탠이 말하려는 게 뭐죠? 도넛에 나랑 결혼해줄래? 라고 쓰여 있어요. 스탠은 안나에게 청혼하려는 거예요. 프레드는 이발소에 앉았어요. 이발사가 말하길 여기 방문객인가 보네요. 전 낯선 사람 이용해주는 게 좋아요. 현지인 1명보단 낯선 분 2명을 모시는 게 낫지 라고 했어요. 프레드는 그 이유를 물었어요. 이발사의 답을 맞출 수 있나요? 두 명이 1명보다 항상 이득이니까요. 전 다리가 수백 개인데 기댈 수밖에 없어요. 깨끗해지게 절 더럽혀주세요. 전 뭘까요? 빗자루예요. CIA가 오늘 아침 크리스의 집에 왔어요. 그들은 크리스를 범죄자로 의심하고 있어요. 그는 훔친 미술품을 인스타그램으로 다른 범죄자들에게 팔아요. 하지만 크리스는 모든 걸 부인해요. 아파트를 수색한 요원들이 그의 폰을 찾았어요. 그의 팔로워 중에 수상한 사람이 3명 있어요. 범인을 찾아낼 수 있나요? 이 남자요. 그의 별명이 말 그대로 1급 비밀이네요. 여러분은 아론과 클레오의 결혼식에 와 있어요. 여기 홀로 서 있는 아론이 있어요. 이 여자들 중 누가 그의 예비 신부인가요? 이 사람이에요. 보세요. 팔찌에 클레오라는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3명의 소녀가 인형을 놓고 싸우고 있어요. 그중 누군가의 물건이지만 3명은 각각 자기 거라고 해요. 여러분은 인형의 진짜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
소녀임에 틀림없어요. 보세요. 인형과 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할로윈인데 유령 분장을 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이 중에 진짜 유령이 한 명 있어요. 누구일 것 같으세요? 보세요. 이 사람에게는 그림자가 없어요. 3명의 친구가 캠핑을 갔어요. 이 중 2명은 진짜 사람이고 1명은 로봇이에요. 사진을 자세히 보고 누가 로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주세요. 이 사람일 거예요. 각각이 남긴 발자국을 보세요. 이 남자의 발자국은 사실 바퀴 자국인데 진짜 인간에게는 일반적이진 않죠. 아만다와 그녀의 엄마는 게임쇼에 참가하고 있어요. 마지막 라운드인데 아만다의 임무는 이 2 여성 중 누가 자기 엄마인지 알아내는 거예요. 2 여자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아만다는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그녀를 도와줄 수 있으시겠어요? 여자들의 머리색에 주목하세요. 아만다는 머리가 빨개요. 이 여자도 빨간 머리니까 이 사람이 아마 그녀의 엄마일 거예요. 어쨌든 아만다는 엄마의 머리색을 알고 있을 테니까 여기서는 안전해요. 지역 경찰은 자신들의 작은 마을이 침략당했다는 정보를 듣게 됐어요. 경찰관들은 사람들의 신분증을 요구하며 순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 테니까 누가 수상해 보이는지 정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이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남자의 생년월일을 보세요. 아니요, 이건 확실히 진짜 신분증이 아니에요. 여기 또 다른 게 있어요. 이 여자는 어떤가요? 그녀의 거주지를 보세요. 그냥 어떤 장소의 이름일 뿐이에요. 주나 국가에 대한 언급은 없네요. 아니요, 이 사람도 의심스러워요. 다음 사람은 이 젊은 여잔데 여기 그녀의 신분증이 있어요. 뭔가 수상쩍은 게 보이시나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라면 보내줄 거예요. 여기 또 있어요. 이 사람은요? 이번에는 사진에 주목해주세요. 모든 문서 사진의 배경은 흰색이어야 해요. 이건 정식 발급된 신분증이 아니니까 의심스럽다고 봐야겠어요. 마지막 용의자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게 있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보내줍시다. 부유한 리드 부인은 매주 자기 집을 청소해줄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그녀는 3명의 지원자를 초대했고 그들에게 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물었어요. 아멜리아는 친구들과 함께 다른 주로 여행을 가기 위해 여름 동안에 돈을 좀 벌고 싶다고 말했어요. 콜트는 엄마가 하루 종일 비디오 게임 하지 말고 여름엔 뭔가 좀 하라고 강요했다고 말했어요. 다니카는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살아남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떠났을 때 리드 부인은 자신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없어진 걸 봤어요. 그녀는 지원자들 중 한 명이 그걸 훔쳤다고 추측했죠. 그래서 이들을 다시 초대했어요. 이들을 자세히 보시고 누가 도둑인지 알아내보세요. 다니카예요. 자기는 빈털털이라고 했었어요. 그녀가 여기에 마지막으로 왔었을 때 낡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녀를 보세요. 새 옷, 금귀걸이, 그리고 아이폰을 갖고 있네요. 목걸이를 훔쳐서 팔았나 봐요. 눈 내리는 겨울날, 경찰은 이웃집 중 한 채가 털렸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한 형사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방문했지만 모두들 날씨 때문에 집에만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럼에도 형사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았죠. 이 사람이 주요 용의자가 됐어요. 그게 누구죠? 이 집에 사는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는 집에 있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분명 이미 차도에 눈이 쌓인 후에 차를 주차했어요. 그러니까 그 차는 잠시 자리를 비웠다는 거겠죠.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또 다른 날 또 다른 범죄예요. 사업가인 스펜서 씨가 강도를 당했어요. 그는 침실에 현금이 가득한 육중한 금고가 있었다고 말했죠. 이제 금고는 사라졌고 그는 심지어 자기가 금고를 소유했었다는 증거도 없을 것 같다고 걱정했어요. 하지만 한 형사는 스펜서 씨에게 그 말을 믿는다고 했고 자세한 내용을 물었어요. 형사는 사업가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란 걸 어떻게 알았죠? 보세요. 바닥에 움푹 패인 자국이 있어요. 진짜 뭔가 무거운 게 정말 오랫동안 있었나 봐요. 작은 마을에서 또 강도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요 용의자는 피해자의 오랜 친구였지만 적이 된 전 사업 파트너인 데이먼이었어요. 다음 날 8월 7일 경찰은 데이먼을 방문했어요. 그는 집에 없었어요. 전화로 그에게 연락이 닿았을 때 데이먼은 자신이 그리스에서 휴가 중이고 일주일 전에 떠났다고 말했어요. 경찰은 그의 아파트를 조사했어요. 형사가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그는 데이먼이 최근에 떠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벽에 있는 달력을 보세요. 범행 당일인 8월 6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데이먼이 정말로 그 전주에 떠났다면 그의 달력은 어제가 아니라 그가 떠났던 그날로 되어 있어야 해요. 작은 마을에서 누군가가 동네 가게의 치킨 너겟들을 다 훔쳐갔어요. 가게 주인은 경찰을 불렀고 그들은 조사를 시작했어요. 용의자는 3명이 있었어요. 존스 씨는 그때 이미 직장에 있었다고 말했어요. 콜린스 씨는 자기 가족은 채식주의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치킨 너겟에 관심이 없다고 했죠. 마틴 씨는 경찰이 방금 자기를 깨웠다고 말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죠? 도둑은 콜린스 씨예요. 자기 가족들은 채식주의라고 말했었죠? 하지만 보세요. 닭을 키우네요. 의심스러워요. 누군가가 작은 마을에서 자전거를 훔쳤고 경찰은 그걸 찾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3명의 주요 용의자가 있었는데 모두 10대였어요. 에바는 친구들과 외출했다가 방금 집에 돌아왔다고 말했어요. 브라이언은 엄마가 울타리를 칠하라고 시켰고 자기는 그걸 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케일럽은 동생이랑 정원에서 놀았다고 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했죠? 브라이언이요. 보세요. 울타리는 빨간색인데 옆에 있는 잔디에는 얼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울타리가 새로 칠해진 것 같지는 않네요. 아이코와 델라는 자매예요. 아이코는 빈털털이었어요. 아이코는 델라에게 돈 좀 빌려달라고 부탁했지만 델라는 거절했어요. 몇 분 후 델라는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아이코는 델라의 책상 위에 $20 지폐가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걸 챙겼죠. 일주일 후에 돌려줄 의도로 말이에요. 델라가 돌아와서 돈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을 때 아이코는 갑자기 안으로 돌풍이 불어서 지폐가 창문 밖으로 날아갔다고 말했어요. 델라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고 그녀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어떻게 거짓말인 걸 알았을까요? 돌풍이 방 안으로 불었다면 밖으로 날아갈 수 있는 건 없어요. 테이블에서 바닥으로 떨어질 순 있지만 그 반대는 안 돼요. 이 그림에서 다른 하나를 찾을 수 있나요?
네, 이 기호는 숫자가 되고 싶어 해요. 나머지와 다르게 생긴 포크를 찾을 수 있나요? 여기 있어요. 이 포크의 갈래는 다른 것들보다 더 짧아요. 짝이 없는 장갑을 얼마나 빨리 찾을 수 있나요? 물론 여기 있어요. 우와, 정말 빠르네요. 이제 좀 더 어려워요. 어느 눈송이가 외톨이일까요? 맞아요. 가운데 있는 이거요. 짝이 없는 고무장화를 찾아보세요. 여기 있어요. 눈이 정말 날카롭네요. 이 X 중에 가짜가 있을까요? 네, Y가 숨어 있어요. 방금 어려운 모드로 바뀌었나요? 좋아요. 어느 사자가 나머지와 다를까요? 맞아요. 이 정글의 왕은 귀가 하나 없어요. 이 꿀벌들 사이에서 해바라기를 찾을 수 있나요? 아, 여기 구석에 숨어 있네요. 어느 아보카도가 나머지와 다를까요? 이거요. 씨를 보세요. 사랑에 빠졌나봐요. 상대는 아보일까요? 카도일까요?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해봐요. 이 로고를 거의 매일 볼 거예요. 하지만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세계 유명 전자제품 생산 회사의 로고를 알아볼 수 있나요? 왼쪽이 훨씬 자연스러워요. 올바른 로고니까 당연해요. 아마존 얼마나 자주 사용하세요? 어디 볼까요? 올바른 로고를 선택했다면 충분히 자주 사용하시는 거예요. 까다로운 문제예요. 이 로고는 거의 동일해요. 하지만 올바른 로고는 오른쪽 넷플릭스입니다. 열심히 생각한 후에 맛있는 샌드위치를 살 수 있는 곳을 알려주세요. 올바른 로고는 오른쪽입니다. 다른 로고가 걸린 식당에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올바른 유튜브 로고는 어느 것일까요? 컨닝하지 마세요. 물론 왼쪽이죠. 슈퍼에서 물건을 살 때 쓸 수 있는 카드는 어느 것일까요? 당연히 오른쪽이에요. 이 로고는 커피 팬이 아니더라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왼쪽이 진짜 스타벅스 로고입니다. 한 번쯤 꿈에 그리던 방을 이케아에서 발견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어느 쪽이 진짜 이케아 로고일까요? 오른쪽이에요. 사실대로 말해보세요. 틱톡 비디오 얼마나 자주 보세요?
진짜 틱톡 로고가 오른쪽이라는 걸 맞췄다면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보는 분일 거예요. 가장 맛있는 간식 중 하나죠. 하지만 어느 프링글스 로고를 박스에서 볼 수 있을까요? 수염난 아저씨는 그렇게 털이 많지는 않아요. 오른쪽에 있는 로고가 진짜예요. 레벨 업! 프링글스를 사면 볼 수 있는 건 어느 얼굴일까요? 당연하죠. 왼쪽이에요.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사진 찍어 이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걸 즐기는 분인지 알아봐요. 진짜 인스타그램 로고는 오른쪽이에요. 맞췄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인스타 팬일 거예요. 피자 로고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피자 좋아하시죠? 물론 왼쪽이 정답입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피자 팬이라는 건 알았어요. 스포츠는 어때요? 올바른 아디다스 로고는 왼쪽입니다. 여러분은 단 걸 얼마나 좋아하세요? 진짜 추파춥스 로고를 알아볼 수 있나요? 전 오른쪽이 진짜란 걸 알았어요. 어느 것이 진짜 IBM 로고일까요?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오른쪽을 선택했다면 정답입니다. 끝없는 지식과 지혜의 창고는 어때요? 진짜 위키피디아의 로고는 무엇일까요? 네, 왼쪽에 있는 거요. MTV를 즐겨보신다면 진짜 로고를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네, 왼쪽이에요. 이 로고는 어때요? 까다롭죠? 진짜 코스타커피 로고는 오른쪽이에요. 자, 이 문제는 아마도 가장 어려운 걸 거예요. 어느 것이 올바른 밝은 면 로고일까요? 우리 채널을 자주 시청하셨다면 오른쪽 정구를 선택했을 거예요. 항상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 자, 레벨 업! 이 그림을 자세히 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찾아보세요. 이 그림에서 뭔가 잘못된 걸 찾을 수 있나요? 아, 숫자는 잘못된 게 없어요. 단어 미스테이크가 틀렸어요. 이 그림에서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있나요? 이건 헛간이에요. 굴뚝은 필요 없어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아맞혀 보세요. 알았어요. 자동차 번호판이 없어요. 여기에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뭘까요? 이거 어렵네요. (4월 31일) 그런 날은 없어요. 이 그림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나요?
아침에 서둘렀나 봐요. 한쪽은 아이스 스케이트, 한쪽은 롤러 스케이트예요. 어느 그림이 나머지와 다를까요? 고양이요. 나머지는 모두 B로 시작해요. 경고합니다.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잘못된 것을 찾을 수 있나요? 이걸 보세요. 이건 0이 아니라 5예요. 이 주의력 문제를 70% 맞췄다면 여러분은 매우 주의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자, 아까 그 숫자 뭐였죠? 지명 수배범은 누구일까요? 오른쪽 여자예요. 포스터 사진과 같은 점이 있어요. 신분 도용자는 누구일까요? 오른쪽 남자예요. 그의 진짜 신분증은 가방에서 삐져나와 있어요. 그가 가짜 신분증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는 누구일까요? 왼쪽 여자예요. 여자는 대본을 거꾸로 읽고 있어요. 배웅인 척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누가 진짜 도둑일까요? 두 남자 모두 도둑이에요. 한 남자가 여자의 주의를 끄는 동안 다른 남자가 여자의 전화기를 훔치려고 해요. 부유한 사업가 윌슨 씨의 유언장이 도난당했습니다. 그때 집에는 윌슨 씨의 아내, 요리사, 집사, 가정부, 정원사 5명이 있었어요. 모두 형사에게 그날 저녁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말했어요. 윌슨 부인은 벽난로 옆에 앉아서 술을 놓고 있었어요. 요리사는 아침을 만들고 있었어요. 집사는 거실에서 여러 명의 일꾼들을 감독하고 있었어요. 가정부는 복도에서 바닥을 쓸고 있었어요. 정원사는 온실의 식물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 대화가 끝나자마자 형사는 도둑을 체포했습니다. 누가 범인이고 형사는 어떻게 그것을 알아냈을까요? 요리사가 도둑이에요. 그는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지만 사건은 저녁에 발생했어요. 릴리는 꽃가게를 운영했어요. 어느 날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경찰은 릴리의 가게에 도둑이 들었다고 말했어요. 릴리가 가게에 도착했을 때 유리 조각들이 가게 근처 땅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가게 안에 있는 화분과 화초들이 부서져 있었어요. 경찰은 3명의 용의자를 신문했습니다. 릴리의 전 남편인 제이콥은 서둘러서 가게 앞을 지나가느라 유리창이 깨진 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경찰이 제게 전화를 했을 때 비로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어요. 릴리의 친구 카밀은 이렇게 말했어요. 릴리가 가게에서 뭔가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부서져 있었어요. 제가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릴리의 전 직장 동료인 매트는 근처를 걷고 있는데 누군가가 창문을 깨고 가게로 몰래 들어가는 걸 봤어요.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와서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추측할 수 있나요? 매트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유리 파편이 땅에 떨어져 있었는데 이것은 범인이 창문을 안에서 깨야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잠깐 쉬어가죠. 이번에 여러분은 빨리 생각해야 해요. 메리의 엄마는 4명의 딸이 있어요. 첫째 이름은 4월이, 둘째는 5월이, 셋째는 6월이에요. 그럼 넷째 딸의 이름은 뭘까요? 당연히 메리죠. 이 목록에서 나머지와 다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엘리자베스 여왕, 윌리엄 셰익스피어, 셜록 홈즈,
아리스토텔레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도널드 트럼프. 셜록 홈즈예요. 그는 목록에서 유일한 허구의 인물이에요. 8명의 소녀들이 집 안에 있고 각각 무언가로 바쁩니다. 첫 번째 소녀는 저녁을 요리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벽난로에 불을 붙이고 있어요. 세 번째 소녀는 체스를 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책을 읽고 있어요. 다섯 번째 소녀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여섯 번째는 집 청소를 하고 있어요. 일곱 번째 소녀는 화분에 물을 주고 있어요. 여덟 번째 소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세 번째 소녀와 함께 체스를 두고 있어요. 한 여성은 1850년에 40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860년에 그 여자는 30살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이것은 1860년이 1850년보다 더 먼저일 때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여자가 기원전 1850년에 40세, 기원전 1860년에 30세였다는 걸 의미해요. 한 예술가가 공원을 걷고 있을 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덮을 모자도 우산도 없었어요. 또한 폭우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나무 아래에 숨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머리카락 한 올도 젖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 예술가는 대머리였어요. 이제 탐정 수수께끼로 돌아가죠. 로버트는 복권으로 100만 달러에 당첨됐어요. 그는 이 사실을 아내를 포함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집에서 그는 돈을 그림 뒤에 숨겨진 금고에 넣었어요. 다음 날 돈이 사라졌어요. 경찰은 모든 용의자를 신문하기 위해 불렀어요. 로버트의 아내 에밀리는 아침에 남편의 사무실을 청소하러 갔어요. 금고는 열려 있었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로버트의 사업 파트너인 제임스는 말했어요. 불쌍한 로버트, 항상 복권에 당첨되기를 원했는데. 난 어제 하루 종일 집에서 TV를 봤어요. 그리고 로버트의 친구인 마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젯밤에 체육관에 있다가 집에 갔어요. 누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상상이 안 돼요. 경찰은 도둑을 체포했어요. 누군지 추측할 수 있나요? 로버트의 사업 파트너가 한 짓이에요. 로버트는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빈 금고를 알아챘지만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마리나는 피겨스케이팅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매우 강력한 우승 후보자였고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이길 것이라고 믿었어요. 준비 운동 시간이 다 끝나고 모든 참가자들은 공연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나가 첫 번째였어요. 그녀는 대단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발을 헛디뎌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고 경기를 계속할 수 없게 됐어요. 조사 결과 누군가가 그녀의 스케이트를 망가뜨린 것으로 드러났어요. 경찰은 3명의 용의자를 인터뷰했어요. 난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클린과 케이트가 마리나의 공연 전에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둘이 스케이트를 망가뜨린 게 분명해요. 제클린이 말했어요. 네, 라커룸에 제 물건을 가지러 간 건 맞아요. 하지만 케이트는 거기서 못 봤어요. 케이트가 말했어요. 네, 그건 내 차례가 될 때까지 준비 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애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애나를 라커룸에서 봤어요. 여러분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추측할 수 있나요? 케이트.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준비 운동 시간이 끝나서 훈련을 할 수 없었어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케이트가 라커룸에 들어가서 마리나의 스케이트를 망가뜨렸어요.
제클린은 그 다음에 라커룸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애나가 본 거예요. 제이는 스토커가 있는 것 같아서 두려웠어요. 그녀는 자신과 친구들의 사진을 경찰서에 가져갔습니다. 경찰은 즉시 범인을 발견했어요. 제인의 스토커는 누구죠? 제인의 친구 마이크예요. 그는 모든 사진에 등장하고 가끔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고도 했어요. 수사는 용의자의 잘못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리드 형사는 단서를 찾기 위해서 그들의 집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정말 뭔가를 발견했어요. 비밀의 방이었어요. 하지만 자물쇠와 그 위에 아이디어라는 단어가 쓰여 있었어요. 코드가 뭔지 아시겠어요? (9451) 코드는 알파벳에 있는 각 문자의 숫자예요. 문은 용의자의 비밀 사무실로 통했어요. 언뜻 보기에 안에는 전혀 수상한 것이 없었어요. 책 한 권이 가운데에 놓여있는 테이블과 먼지 쌓인 가구, 벽에 걸린 그림이 있었어요. 형사는 그 그림을 조사했고 그 뒤에 세 자리 코드가 필요한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그 옆에는 P270L7-8이라는 힌트가 적힌 노트가 있었어요. 형사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추측할 수 있나요? 형사는 그 힌트가 270쪽의 7번째와 8번째 줄에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테이블 위에 있는 책을 확인해야 해요. 형사는 270쪽에서 필요한 구절을 찾았어요. 그 구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4일 낮과 3일 밤을 사막에서 헤매다가 2명의 여행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낙타 한 마리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금고 암호를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서예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721) 3박 4일은 7, 여행자는 2명, 낙타 한 마리가 있었어요. 형사는 금고를 열고 용의자가 유죄라는 걸 증명하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한밤중에 누군가가 박물관에서 독특한 유물을 훔쳤어요. 박물관 경비원은 그것이 강도였다고 주장했어요. 리드 형사는 즉시 범죄 현장에 도착해서 경비원을 신문했어요. 그 남자는 말했어요. 저는 박물관을 순찰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어두운 그림자를 봤어요. 큰 소리로 불렀지만 응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리드 형사는 이 이야기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무엇인지 추측할 수 있나요? 바닥에는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어요. 박물관에 경비원과 범인이 있었다면 발자국이 2개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리드 형사는 경비원에게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말했어요. 도둑을 뒤쫓아갔는데 유리문을 부수고 유물을 훔치는 걸 봤어요. 알람이 울리지 않았는데 아마 도둑이 알람을 껐기 때문일 거예요. 경비원이 진실을 말하고 있나요? 문은 망가져 있지만 또한 열려 있었어요. 하지만 열쇠로만 열 수 있었어요. 누군가 경보기가 울리는 것을 막기 위해 문을 열고 나서 그 흔적을 감추기 위해 유리를 깨뜨린 것처럼 보입니다. 형사는 그 남자에게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어요. 경비원은 말했습니다. 내가 범인에게 달려와서 막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내 눈에 뭔가 뿌려서 의식을 잃었어요. 정신이 들었을 때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나요? 그 사람 눈은 아주 멀쩡해 보여요. 강도 사건은 불과 몇 시간 전에 일어났어요. 만약 그 경비원이 진실을 말했다면 눈은 적어도 빨갛게 보였을 거예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요. 경비원이 도둑으로 밝혀져 체포되었습니다.